노부인은 아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묘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한 소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친절한 소녀는 그녀와 동행했습니다. 회색미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헬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9시였습니다. 오늘 헬가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 때문에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헬가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며칠 전 가게의 감사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3번이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링위안이 장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CCTV에는 도둑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기에 아무도 훔칠 리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가게 규정에 따르면 모든 직원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자세한 조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링위안씩 나눠서 물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장은 약간의 동정심을 발휘해 2달 안에 갚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반 직원들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밤은 꽤 쌀쌀했습니다. 헬가는 얇은 목도리를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리고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멀리 불빛이 있어서 원래 이 길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앞쪽 집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가 헬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헬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돌아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슈퍼마켓은 이미 문을 닫았고 이 거리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도 모두 잠들어 있을 테니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헬가는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두꺼운 구름이 걷히고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었지만 헬가와 다른 한 사람을 비추기엔 충분했습니다. 헬가는 그제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이상한 옷을 입은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도와주시겠어요?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같이 가주세요. 저는 근처 묘지에 살아요. 멀지 않아요. 노파의 목소리는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헬가의 몸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묘지라니. 헬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사실 헬가는 묘지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다른 거리로 나가 황량한 벌판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그 묘지는 매우 오래되어 이제는 거의 아무도 묻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노파는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헬가는 속으로 제발 저리 가세요. 하나님을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노파를 피하고 싶었지만 발이 마치 인도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겁을 줬나 보네요. 미안해요. 저를 귀신으로 생각했나 봐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냥 묘지에 살 뿐이에요. 거기에 묘지 관리인의 작은 집이 있거든요. 제 이름은 아만다예요. 세상에 아가씨 정신을 잃을 것 같네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가씨를 놀라게 하다니. 헬가는 마침내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공포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헬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끔 간호사가 잠든 틈을 타 몰래 TV를 켜서 심야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심야에는 가끔 이런 노파 귀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모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헬가가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헬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아만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재킷을 입고 지팡이를 든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왜 묘지에 사세요? 가족은요? 헬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만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남편 무덤이 있는 묘지에 가서 그냥 거기서 살기로 했죠. 하지만 신은 아직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마침 실직한 묘지 관리인이 있었는데 아직 묘지 관리소에 살고 있었어요. 그 친절한 분이 갈 곳 없는 저를 그곳에 살게 해줬어요. 벌써 3년째 살고 있어요. 방 안에는 낡은 난로도 있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늦게 왜 나오셨어요? 헬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좀 전에 슈퍼마켓에 갔다가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우린 한 달째 함께 살고 있었어. 오늘 고양이 분유가 떨어진 걸 발견했지. 아기 고양이가 배고파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분유를 사러 나갔지. 저녁 8시쯤이었을 거야. 분유를 사고 가게를 나섰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았어.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내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 다들 나를 피해 멀리 돌아갔지. 그저 혼자 집까지 걸어갈 수 없다는 것만 알았어. 심장은 쿵쾅거리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 헬가는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어. 아만다는 이미 불러봤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어.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갔어. 당신은 귀신이 아니었어. 그럼 같이 묘지로 가요.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무섭겠죠? 헬가가 말했어. 뭐가 무섭겠어요? 아만다가 말했어. 산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편히 쉬고 있잖아요. 헬가는 노부인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 그들은 함께 묘지로 향했지. 하늘의 다른 구름에 가렸다 나타났다를 반복했어. 젊은 여자와 나이든 여자. 두 사람이 묘지로 가는 모습은 조금 이상해 보였어. 어쩌면 좀 으스스하기도 했지. 하지만 사실 아무런 무서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저 친절한 사람이 가엾은 사람을 돕는 모습일 뿐이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묘지 정문에 도착했어. 작은 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한 왕국이 펼쳐졌어. 어둠 속에 십자가와 비석들이 서 있었고 조화들은 희미한 달빛 아래 바스락거렸어.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관리실이 보였어.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지. 아담한 방이었어. 아만다가 불을 켜자 천장의 전구가 소박한 방 안을 밝혔어. 난로, 작은 침대, 탁자, 벽장, 그리고 소파가 있었지.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소파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 와, 정말 예쁘다. 헬가가 감탄했어. 그렇지, 예쁘지. 아만다도 동의했어. 아주 조용한 아이야. 뭐라, 내가 밥 가져왔어.
아만다는 고양이 분유를 물에 타서 그릇에 담았어. 모라는 아만다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뜨더니 소파에서 느릿느릿 내려와 따뜻한 분유를 핥기 시작했어. 그때 헬가는 깨달았지. 이제 혼자 묘지에서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다시 두려움이 밀려왔어. 아만다는 헬가의 걱정을 눈치채고 말했어. 혹시 누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혼자 돌아가는 게 무서운가요? 혼자 살아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헬가가 대답했어. 그럼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요. 내일 아침에 가도 되잖아요. 소파에서 잘 수 있어요. 노부인이 제안했어. 헬가는 어깨만 으쓱했어.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 퇴근길에 묘지에 오다니. 게다가 여기서 자고 가게 될 줄이야. 아만다는 다시 제안했어. 차 한잔 할래요. 헬가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들은 작은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 노부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지. 남편은 트럭 회사에서 일했고, 아만다는 같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대. 아들 제임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제대 후 추운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했대. 9년 전 남편 마틴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임유지에 묻혔다고 했어. 2년쯤 뒤 제임스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대. 추운 날씨에 지쳤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대.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는 날씨가 아니라 아들의 알코올 중독이었어. 그는 그 도시에서 해고당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내와 함께 부모님 아파트로 돌아왔대. 아내 아스트라 역시 술을 좋아했대. 다행히 아이는 없었어. 처음 2달 동안 아만다는 아들과 며느리의 음주를 참았지만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다투기 시작했대. 하지만 제임스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 편만 들었대. 아스트라의 목적은 단 하나, 아만다를 아파트에서 내쫓는 거였어. 결국 제임스는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했고 아만다는 크게 상심했대. 절망에 빠진 아만다는 묘지로 와 남편의 묘비 앞에서 슬픔에 잠겼대. 그 모습을 본 묘지 관리인이 아만다에게 묘지 관리실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대. 하지만 그곳은 임시 거처일 뿐 계속 살 수는 없었어. 시 공무원들이 아만다가 불법 거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주 허가가 없다며 비난했대. 아만다는 노인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고려해보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대. 그 후로 아만다와 고양이는 계속 묘지에서 살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대.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아만다가 말했어요. 자네 부모님은 누구신지 알고 있나? 몰라요. 헬가가 대답했어요. 고아원 문 앞에서 발견되었대요. 어머니는 날 낳자마자 버렸고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만약 살아있다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두고 싶어요. 전 고아원에서 잘 지냈어요. 우린 마치 대가족 같았죠. 지금도 시간이 나면 그곳 선생님들을 찾아봬요. 같이 자란 친구들과도 연락하고 지내고요. 하지만 대부분 전화로만 연락해요. 다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전 오히려 고아원에 감사해요. 거기서 올바른 삶의 방식을 배웠거든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쁜 짓도 안 해요. 판매 교육을 수료하고, 지금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어요. 모든 게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 헬가는 갑자기 빚 생각이 났어요. 자신에게는 너무 큰 액수였죠. 헬가는 낙담하며 아만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괜찮아요. 얘야, 다 잘 될 거예요. 아만다는 헬가를 위로했어요.
이제 그만 자도록 해요.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요. 헬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누웠어요. 곧 깊은 잠에 빠졌죠. 다음 날 아침, 헬가는 갓 구운 빵 냄새에 잠이 깼어요. 눈을 뜨니 아만다가 난로 위에서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방 안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마치 익숙한 집에 있는 것 같았죠. 창밖 풍경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묘지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일어났구나. 아만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리 와서 좀 먹어요. 헬가는 세수를 하고 탁자에 앉았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헬가는 아만다의 호의에 감사하며 떠날 준비를 했어요. 돌아가는 길은 알겠어요. 아만다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헬가는 안심시키듯 대답했어요. 지금 몸은 어때요? 심장은 괜찮아요. 아만다는 미소 지으며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이것까지 마시고 가요. 헬가는 감사히 차를 마셨어요. 떠나면서 헬가는 말했어요.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요, 얘야. 아만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남은 팬케이크를 봉투에 담아 헬가에게 건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헬가는 아만다의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그 불효자와 이야기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니면 그를 아파트에서 쫓아내게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일이 잘 풀릴지는 모르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온 헬가는 가장 먼저 물을 끓였어요. 걷느라 조금 출출해진 데다 봉투에서 나는 팬케이크 냄새가 너무 좋았거든요. 봉투에서 팬케이크를 꺼내다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어본 헬가는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리뉴안이 들어있었거든요. 바로 헬가가 슈퍼마켓에 갚아야 할 돈이었어요. 분명 아만다가 헬가의 이야기를 듣고 몰래 돈을 넣어준 거였어요. 하지만 헬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만다 자신도 돈이 필요할 텐데 왜 자신에게 돈을 주는 걸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묘지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는 아만다가 방금 만난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헬가는 내일 퇴근 후 아만다를 찾아가 돈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두컴컴한 밤에 다시 묘지에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헬가가 다시 묘지를 찾았을 때 관리실에는 아만다가 없었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난로에도 불이 꺼져 있었죠. 오직 모라만 애처롭게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전에 묘지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만다가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어젯밤 그가 아만다를 보러 왔었대요. 아니었다면 더 큰일이 날 뻔했대요. 의사는 아만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대요. 심지어 곧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는 검은 농담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 후 누군가 와서 관리실 문을 닫았지만 모라는 갈 곳이 없었죠. 헬가는 모라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모라는 새로운 집, 아늑한 원룸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헬가는 아만다가 입원한 병원을 수소문해서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노부인의 병세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아직 더 살 수 있었죠. 아만다는 입원 치료를 받으며 점차 건강을 회복했어요. 특히 헬가가 직접 만든 수프와 과일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면서 회복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어느 날 헬가는 아만다를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만다 부인, 왜 제 팬케이크 봉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두셨어요? 아만다는 대답했어요.
자네가 나보다 그 돈이 더 필요하니까. 난 연금이 있잖아. 헬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 돈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께 돌려드리세요. 전 겨울날 방을 이미 구했고, 지금 이 돈은 필요 없어요. 아만다는 계속해서 권했지만, 헬가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 돈을 돌려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절대 생각 안 바꿔요. 특히 지금은 정말 필요 없으니까요. 아만다는 결국 포기했다. 하지만 그는 헬가에게 그 슈퍼마켓을 떠나 더 나은 직장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나와 동료들도 모두 그곳을 떠나기로 했어요. 헬가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그날 아침 묘지 움막에서 깨어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아만다는 마치 자신의 할머니 같았다. 그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만다 부인, 저랑 같이 살지 않으시겠어요? 헬가는 제안했다. 제 방은 넓고 밝아요. 부엌과 욕실도 있고요.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아만다는 헬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편이 죽은 후로 계속 혼자였는데 네가 나타나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깊은 정을 느꼈다. 아만다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자 헬가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진짜 할머니와 손녀처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헬가는 빚을 모두 갚고 슈퍼마켓 일도 그만두었다. 며칠 후 헬가는 멋진 카페에서 서빙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카페 사장은 그레이라는 젊은 남자였다. 그레이는 헬가의 아름다움과 친절함에 첫눈에 반해 그녀에게 구애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순조롭게 사랑을 키워 곧 결혼했다. 헬가는 아만다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주고 계속 그곳에서 살게 했다. 아만다는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한 이 착한 소녀를 만난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얼마 후 헬가는 임신했다. 아만다는 증조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했다. 하지만 가끔씩은 가슴이 아팠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 제임스가 여전히 힘겹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만다는 길에서 제임스와 마주쳤다. 그는 술 때문에 얼굴이 부어올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아만다가 그를 부르자 제임스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 아직 살아 계셨어요 하고 놀라 물었다. 아만다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도 술을 마시는구나. 에스텔라도 마찬가지겠지라고 말했다. 제임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는 간절히 애원했다. 어머니, 혹시 빵 살 돈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아만다는 차갑게 빵하고 되물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아들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돌아섰다. 아들이 그 돈으로 술을 살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쩌면 먹을 것도 조금 살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 아들이 자기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후 그레이는 헬가가 빚을 갚았던 사실을 알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는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그 슈퍼마켓 사장이 다른 두 개의 가게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가게들에서 직원들이 현금 손실을 자신들의 돈으로 메꿔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많은 직원들이 그 때문에 그만두었고 부정직한 사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했다. 심층 조사 결과 그레이는 슈퍼마켓 사장이
직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현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이 드러나자 슈퍼마켓 사장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들을 모두 닫고 지금은 자동차 판매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았다. 헬가와 그레이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영혼의 동반자처럼 서로를 아꼈다. 헬가는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아만다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레이와 헬가는 아이를 데리고 자주 아만다를 찾아갔고, 아만다는 항상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맛있는 음식과 차를 대접했다. 아만다는 헬가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동화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회색미지의 세계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비로운 세상을 함께 탐험해 보세요.